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성과 노력의 결실을 위해서 목적지가 분명할수록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699강입니다. 오늘은 향할 우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향할 우자입니다. 향할 우자는 향하다는 뜻이 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 향할 우자는 한일자와 뚫을 곤자와 한일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일자는 하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뚫을 곤자는 뚫다는 의미가 있고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한일자도 하나를 의미하지만 평정되다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할 우자는 사람은 하늘로 평정되어 향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뜻은 결국 하늘의 뜻을 향하게 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우리의 뜻이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치기 어린 마음이 있을 때는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은 결국 하늘의 뜻을 향하게 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향할 우자는 사람은 하늘로 평정되어 향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뜻은 결국 하늘의 뜻을 향하게 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어디를 봐도 막막할 때 그런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 그렇지요. 그러나 황혼에 이르르면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할 우자는 사람은 하늘로 평정되어 향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은 결국 하늘의 뜻을 향하게 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서부춘빙이 있습니다. 서부춘빙은 봄철의 얼음을 걷는다는 뜻이죠. 매우 위험한 일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금이나 우기로 할 때 향할 우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향할 우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향할 우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집 우자입니다. 집 우자는 집을 의미하고 하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집 우자는 집면자와 향할 우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집면자는 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향할 우자는 향하다는 뜻도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 우자는 지붕을 향하는 게 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은 지붕까지의 구조물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집의 구조는 바닥부터 지붕까지인 것이죠. 바닥부터 시작해서 지붕까지 향하는 이 전체가 집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집우자는 지붕을 향하는 게 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은 지붕까지의 구조물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우주홍황이 있습니다. 우주홍황은 하늘과 땅 사이는 넓고 커서 끝이 없다는 말이죠. 우주의 광대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토우나 오구라 할 때도 지부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멀우자입니다. 멀우자는 멀다는 뜻도 있고 먼 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멀다라는 것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죠. 이 멀우자는 갈착자와 향할 우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갈착자는 가다는 뜻이 있고 향할 우자는 향하다는 뜻도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멀우자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길은 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작부터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멀다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우리의 꿈을 실현하기까지 지난한 세월이 요구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목표가 클수록 그 목적지는 멀기 마련입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데 그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매우 먼 곳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멀우자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길은 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꿈을 실현하기까지 지난한 세월이 요구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우여곡절은 이리저리 굽었다는 뜻이죠. 여러 가지로 뒤얽힌 복잡한 사정이나 변화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완이나 우곡이랄 때도 머루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행하루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나여자입니다. 나여자는 나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나여자는 사람인자와 향할 우자와 여덟팔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인자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향할 우자는 향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팔자는 숫자 여덟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나 여자는 여러 방향의 사람들이 향하는 정점이 나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의 주인공이고 핵심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각자의 사람들은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만 주인공이 아닌 것이죠. 내가 없으면 이 세상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각자는 중요한 임무가 있는 것이고 그 중요한 임무를 가졌기 때문에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의 임무에 동경하기도 하고 협조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인공의 역할이 있습니다. 나여자는 여러 방향의 사람들이 향하는 정점에 내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누구라도 세상의 주인공이고 핵심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고 지처명인 것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여배가 있습니다. 여배는 우리라는 말을 문어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같은 뜻으로 여등도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길도자입니다. 길도자는 길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길도자는 갈착자와 나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갈착자는 가다는 뜻이 있고 나여자는 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길도자는 내가 가는 곳이 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걷고 있는 이곳이 길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내가 가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길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고 있는 이곳이 바로 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설사 그곳이 오솔길이라 하더라도 거기가 바로 길인 것이죠. 완전히 나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반면에 길도자도 있죠. 길도자는 머리 숫자와 갈착자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리더가 가는 길이 우두머리가 가는 길이 길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서로 상반되지요. 내가 가는 게 길이라는 길도자도 있고 우두머리가 가는 게 길이라는 길도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길도자는 내가 가는 곳이 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일모도원이 있습니다. 일모도원은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는 뜻이죠. 늦고 쇠약한데 해야 할 일이 많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도중이라 할 때나 용도라 할 때도 길도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향하루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칠할도자입니다. 칠할도자는 칠하다는 뜻이 있죠. 칠하다는 것은 사물의 변에 액체나 물감을 바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칠할도자는 물수변에 나여자와 흑도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수변은 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여자는 나를 의미합니다. 흑도자는 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칠할도자는 흙에 물을 섞어서 나에게 입히는 게 칠하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흙반죽으로 칠을 하여 내 몸을 보호하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문명이 발달하여 그리고 물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흙으로 나를 보호하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죠. 그렇지만 과거 수렵 시절에는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햇빛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흙을 칠하기도 하고 추위로부터 약간이라도 피하기 위해서 흙을 내 몸에 칠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크림 같은 것도 없고 또 옷도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도 야생에 있는 코끼리 같은 것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이죠. 칠할도자는 흙에 물을 섞어서 나에게 입힌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흙반죽으로 칠하여 내 몸을 보호하는 것을 칠할도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도청도설이 있습니다. 도청도설은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한다는 뜻이죠. 길거리에 퍼져 돌아다니는 뜬소문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도탄이나 호도라 할 때 칠할도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699강으로서 향할 후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